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가 39.1도로 전국 최고 기온을, 올지는 올 들어 가장 무더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7도에서 39도 분포로 찜통더위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5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40도에 육박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이달 들어 계속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남서기류 때문으로 분석하는데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언제까지 폭염이 지속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껏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주에는 벌써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습하고 푹푹 찌는 장마철 무더위에 저녁이면 숨 막히는 열대야까지 시민들도 지쳤습니다. 내 나이가 이만부터 살아도 이만큼 더울 때 없었어요. 처음이라요. 금년에는 말도 못해요. 여름철 폭염으로 유명했던 대구를 제치고 이제 경주가 전국 최고 기온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대구에서 왔는데 지금 대구보다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열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지금 바람도 너무 뜨겁고 완전 뜨거워요. 더워요. 경주 지역 낮 기온은 지난 13일 관측 이래 75년 만에 가장 높은 39.7도까지 올라갔고 올해 전국 최고 기온을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의 경우 장마철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데 경북 동해안에 비다온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다 고온다습한 서풍과 남서풍의 영향으로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풍에서 남서풍의 바람이 자주 불어 들어와 포항, 경주에서 고온 현상이 자주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맑은 날씨 속에 일사로 인한 고온이 지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 환자도 전국적으로 466명이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소멸되면 곧바로 8월에도 7월과 비슷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4년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14만여 TEU에서 9만 1천여 TEU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9만 200여 TEU로 전년보다 0.4%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월 19일 현재 5만 1천여 TEU로 전년 동기보다 4.2% 늘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포항시는 베트남, 태국 항로 개설로 회복세를 보였고 내년에는 인입철도 개통으로 물동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가뭄 피해도 특별 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시장은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올해처럼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과 지자체만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만문화재연구원이 영덕군에 있는 보물 674호 유금사 3층 석탑에서 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열의 입상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동열의 입상은 높이 39.5cm 크기로 9세기 무렵 다른 금동상에 비해 10cm 이상 큰 불상으로 상태와 미학적 특징이 우수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동열의 입상과 함께 호신불과 기와조각도 출토됐으며 이번 발굴을 통해 경주 외곽 신라 사찰인 유금사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경주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7과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간 행사가 개최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 행사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 공동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를 홍보하게 될 서포터즈 발대식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국제물주간 행사에서 북천과 형산강의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급속 수처리 기술의 우수성과 해외 수출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전시에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우선 올해 안에 경주 사천왕사지에서 출토된 노규신 장벽전을 완전한 모습으로 복원해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노규신 장벽전의 상부를, 국립경주박물관은 하부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1월 사적 제16호인 경주 월성과 관련한 전시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았습니다. 성모병원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영덕, 울진과 울릉 지역 중증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권역 내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의료팀 활성화를 통한 재난의료 지원과 관내 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칩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응급의학과를 포함한 12명의 전문의가 배치돼 중증 응급 환자 내원 시 전문의에 의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정부의 발표가 임박한 수입산 철강의 안보 영향 조사가 포스코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의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받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작년 8월 미국 정부의 반덤핑 상계관세 최종 판정으로 수출이 많이 줄었다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경주시 용강동의 3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화재 당시 건물 3층에 있던 손모 씨 등 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여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 대한 거점 근무를 실시하고 사고 취약 구간과 졸음운전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차와 사이렌, 헬기 등을 이용한 순찰도 벌입니다. 특히 캠코더 단속과 이동식 과속 단속을 강화해 낮뿐만 아니라 밤 시간대와 비 오는 날에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지자체로 안동시, 봉화군, 성주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수상시군에는 포상금이 수여됐습니다. 행정자치부 실적평가에서는 성주군이 전국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는 봉화 7곡, 우수상은 안동, 의성, 경북도 본청이 받았습니다. 포항에 있는 중견 도장공사업체인 사마PNC 손경호 대표이사가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손 대표는 43년간 한 우물을 판 도장업계의 산 역사이고 사마PNC는 시공능력 평가 경북 1위, 전국 7위로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과 신고리, 신한울 원전에 이어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에도 참여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안전실천 다짐대회와 재난대응훈련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임직원들은 무재해 무사고를 실현하기 위해 안전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결의하고 화재 발생과 염산 누출 상황을 가정해 인명대피와 진화, 화학사고 대응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